지금 사회가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 사회가 지금 어떻게 변하는 건 다 아시잖아요. 다. 그래서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니까 교육이 변해야 되고 교육이 변하니까 이제 패러다임이 변하니까 우리 원격대학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이미 다 각 대학별로 발전 계획이 있지만 그 원대법을 왜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총장하고 회장 시절에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했던 것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회를 많이 변하죠. 이게 뭐 누가 얘기해도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디지털 대학을 해야 되냐고 그것만 아닌데 그래도 이것이 부흥해서 이제 지능화 시대가 되고 디지털이 이제 보편화가 됐는데 이제 이거에 대한 원조는 그렇죠.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16년에 클라우드 슈밥이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되고 진화된다 하는 것을 했고 국가별로 해서 이거에 대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 뭐냐면 현실과 가상의 융합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초연결, 초협업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한 근간이 가장 가까운 게 우리 원격대학이잖아요. 교육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시대가 막 정말 급박하게 변하고 있어요. 산업혁명이다 하는 것은 아주 올드한 얘기인데 지금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뭐 사이버 어떤 공간이라든가 AI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통해서 이제 너무너무 스피드 있게 변해서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한 것이 불과 300년 동안에 300년 전에는 이렇게 조금씩 증가하다가 확 증가한 게 300년도 안 돼요. 그 순간에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 한 불과 50년 사이에도 엄청나게 변했고 뭐 핸드폰이 나온 지가 있다 말씀드리지만 15년이나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는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했을 때 이제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나오고 이제 온라인이라는 이 단어가 특별한 뭐 고유명사가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대중화돼서 온라인으로 다 하고 뭐 줌도 일반화되고 온라인으로 회의하고 온라인으로 미팅하고 온라인으로 뭐 하고 이런 것들이 돼서 굳이 뭐 반드시 만나야 된다가 아니라 안 만나더라도 온라인상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 신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엄청 변화가 됐어요. 그런 찰나에 뭐가 생겼어요? 우리 아프게 하는 코로나 상에서 저는 코로나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인류가 견딜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인류가 견딜 수 있는 과학기술이 그만큼 발달되어 있다. 뭐가? 온라인 시스템. 만약에 30년 전에 코로나가 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디가 몰라요. 병원이 어디 몰라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대혁신의 시대가 와서 이게 고통이라는 게 견딜 수 있도록 주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뉴말이 됐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안 돼. 오프라인 대학에 있으면서도 온라인 강의에 저 사람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될까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게 우리가 변화에 따라서 마음도 제도도 시스템도 전환할 수밖에 없는 세대로 된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그 혁신이 2007년에 우리가 핸드폰이 딱 생긴 거죠. 몇 살 먹었어요? 20살도 못 먹었어요. 근데 20살도 못 먹었는데 대인류를 다 지금 변혁을 하고 있다. 이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교육이 될까? 교육도 이걸로 될까?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됩니까? 안 됩니까? 되잖아요. 돼. 그것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이버 대학에서 만들었잖아요. 그럼 딱 나와야죠. 누가 만들었어요? 사이버 대학에서. 이렇게 이제 됐어요. 사이버 대학에 그런 혁신을 한 거예요. 2001년에, 그것도 그 전에. 2007년에 핸드폰도 나오기 전에 2001년에 우리 사이버 대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크게 이제 정신과 물질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물질을 보면은 물질이 다 뭘 만들었어. 뭘 만들어야 돼. 이걸 제조를 해야 돼, 제조. 그죠? 제조업이 다 부흥했어요. 도요타 같이 이렇게. 도요타는 막 옛날에 세계적인 기업들 딱 1순위부터 딱 하면 제조업부터 촥 GM 막 딱 해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물질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것이 돈 버는 세상. 비물질적인 것이 세상을 주도한 세상이 됐어요. 그게 바로 이거죠. 세계적 가치 보세요. 애플, 마이크론. 이게 물질입니까? 비물질적인 거.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은 제조업. 사람들이 싫어해. 기피하는 직업이 됐어요. 그죠?
근데 비물질적인 것은 너무너무 선호하고 이것이 10만 원짜리 물질이 비물질적으로서는 100억, 1000억을 만드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돼서 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육은 어떻게 바뀌고 있냐. 이제 4차 산업혁신 되면서 뭐 일반 대학 들어오고 전문 대학 들어오고 다 이런 인재를 키워야 된다. 이게 실제 고용주가 원하는 것이 이제는 달라졌다. 이런 인재를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보니까 미래 교육 수도도 됐어요. 지금 형식 교육이라는 거, 학교를 꼭 다녀야 돼. 자격증을 우리가 꼭 국가 자격증 있는 것을 참 이것만 따야 돼가 아니라 새로운 자격증들이 나타나고 또 직업도 다양해지고, 그죠?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생기고, 이렇게 우리 사이버 대학 같은 거 생기고, 이제는 뭐 아까 우리 김대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상태에서도 이렇게 구글에서도 되고 많은 그런 그 제도가 만들어지고, 교육제도도 이제 굳이 대학을 꼭 가서 형식 교육을 해야 되나? 그런 거, 또는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형성돼 있어서 어떤 학교보다도 어떤 능력 베이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교육 방식. 꼭 학교를 가야 되고, 교실에서 있어야 되고, 꼭 만나야 되고, 선생님을. 그것이 아니라 어떤 그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면서 콘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이 이제 어떤 교육을 평가해가지고 너는 몇 학점이고 어떻게 되고 너는 몇 점 맞고 막 그런 것보다도 그걸 갖다가 혁신적으로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수업 방식들이 이루어지고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2001년에 생겼지만 이제 국제기구 보면 OECD라든가 월드뱅크라든가 유네스코라든가 에이펙 이런 데도 다 온라인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회장으로 있을 때 파리에서도 가서도 이제 이 회의를 했는데 가서 보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우리보다는 못해. 우리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형식 교육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 각 국가에서도 미국이라든가 EU라든가 이런 관심들을 갖고 있어요. 다 해서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거에 교육뿐만 아니라 민관 협력이라든가 산학 협력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다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도 국가적으로 이러닝을 양성하자. 이제 중국을 옛날에 이제 가니까 뭐 방송통신대학으로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 생각하니까 중국에서 가능할까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이제 이러닝 교육이 어떻게 됐는가? 그 효시는 이제 결국 방송통신대학이죠. 1972년에 생겼던 방송통신대학인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2001년에 사이버대학이 생겼어요. 저는 이 역사를 보면서 사이버대학이 어떻게 해서 사이버대학을 만들었을까? 우리나라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미국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2001년. 왜? 사이버대학은요, 보세요. 교육 방법이라는 걸 하나 갖고 있어요. 교육 방법. 교육 방법도 많아요. 강의, 수업, 뭐 실험 많은데 온라인으로 하는 걸로 과감하게 미래의 대학을 만들었던 거예요. 2001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발전해가지고 아세안 사이버 대학이 12년에 생기고 K무크도 이제 막 국가에서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AI 융합교육원도 만들고, 2024년에 이제 아까 우리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전문 대학원까지 이렇게 효용하는, 서서히 지금 성장 발전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사이버 대학에 지금 유치가 있느냐, 유상이 있느냐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교육은 비형식 교육과 형식 교육인데, 온라인 교육 하면은 다 어떻게 돼요? 그냥 학점 좀 받고 뭐 하고 자격증 따고 이렇게 비형식 교육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형식 교육을 해가지고 그냥 대학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강좌를 하면서 사이버 대학이 그야말로 온라인 교육의 정말 개척자를 넘어서 이제는 전도사를 넘어서 이제 완전히 리더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돼 있죠. 국내 그 무크도 거의 한 630개 정도 무크로 이제 그 수강자들이 있고, 콘텐츠도 1358개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시장도 이렇게 보니까 3배 정도 이렇게 2011년에 비해서 증가해서 2,415억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더 늘어나서 이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교육적인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K무크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보시는 바와 같이 늘고 있고, 참여 교육도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런 온라인이 이제
누구 특별한 어떤 주체 또는 특별한 영역이 아니라 모두가 어디 대중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렇게 돼 있고,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이제 일반 대학, 사이버 대학 말고 전문 대학이나 4년제 대학 같은 경우도 온라인 강의, 사실은 정식 우리가 코로나 전에 정식 교육으로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에서 4년제 대학, 일반 대학에서 하는 것이 한 2%도 안 됐대요. 온라인 강의해 그러면 그 오프라인 교수님들은 내가 왜 귀찮아. 그런데 지금 몇 프로예요? 코로나 때 100%가 됐어요. 이제는 일상화됐어요, 일상화. 그렇게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 사이버 대학이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코로나도 지나고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가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떨 것이냐. 그동안에 머물 것이 아니라 이제 프리미러닝이라는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을 다 지금 막 계속 개선하고 함께 하고 있고 있는데, 그 다음이 뭐냐, 그 다음에 대해서 누군가가 제시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제시해야 돼요? 사이버 대학에서 제시해야 돼요. 이거 그 수밖에 없어요. 하는 데가 없어요. 자, 우리 사이버 대학을 한번 보면은 2001년에 9개의 대학이 있었는데 현재 2023년에 이제 21개였는데 테드 대학이 생겼죠. 테드 대학이 이제 과감하게 교육망을 만들어 한다고 해서 22개의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그 구성들을 보면 신입생도 거의 뭐 고졸부터 해서 대학원 졸업생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입생 연령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게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제가 옛날에는 40대, 50대가 많았어요. 제가 총장할 때는. 근데 지금 보니까 그 10대, 20대 이게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러죠. 이런 분들이 한 20% 이렇게 돼서 다양화된다. 이렇게 이제 돼서 꼭 우리가 평생교육이 아니라 정말 사이버 대학이 고등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하는 이렇게 이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우리 사이버 대학의 이 가족, 제가 옛날에 국회 할 때 몇만입니까? 그래서 제가 30만 정도 됩니다. 그게 딱 우리 의원님들이 신경 쓰는 거예요. 30만.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 아까 100만 가지고 우리 임 교수님이 그러시는데, 학위 과정은 이렇게 돼 있고 재학생이 한 13만, 이게 대학원생이 이렇게 있고 졸업생이 42만 6천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교직원이 있고 교수 있고 다 이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 가족이 얼추 60만이에요. 60만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전통적으로 가족하면 그 당사자만 생각해요? 누구 생각해요? 가족. 곱하기 몇을 해야 돼요? 되게 4를 해요. 4. 그잖아요. 4인 가지고 한다고 4. 그럼 얼마예요? 4, 6, 24, 240만. 그러니까 앞으로는 250만 사이버 가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야 국회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 그래서 그냥 서울 사이버 300만 합시다. 이제 300만 사이버 대학 가족 해야 이분들이 움직인다니까요. 300만. 교수님 아셨죠? 300만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을 보니까 사이버 대학 하면 좀 그래요.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뭐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나? 사실 제가 총장할 때도 교육부하고 계속 하면서 그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이걸 어떻게 타파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들도 하자 했는데, 지금 사이버 대학을 보면 다 모든 대학들이 정말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기획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운영하고 평가하고 이거 다 하고 있죠. 정말 다 하고 있어요. 이런 모형들이 지금 일반 대학에 다 지금 스며들고 있어요. 사실은 스며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는 어떻게, 평가는 되게 그냥 학점만 다 주냐가 아니라 수업 평가도 하고 피드백도 하고 조교들도 매 학과마다 많이 이렇게 이제 해서 튜터 제도 하고, 이런 제도들을 일반 대학에서 못해요. 못해. 지금 할 수가 없어. 그 사이버 대학은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 관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고 나와야지. 질 관리 문제 없어. 이렇게 잘 되고 있다. 그다음에 콘텐츠 같은 경우도 1년에 보세요. 8,799개가 생산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원대에서 받아보니까. 그래서 20여 년 넘었잖아요. 20여 년 넘었으니까 성년이 된 사이버 대학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했는가 하고 이번 기회에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려고 딱 해봤어요. 생각해봤어요. 첫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온라인 교육의, 우리 대한민국의 온라인 교육의 모형은 확실하게 만들었다라고 동의하시죠? 네.
네, 그거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이게 온라인 교육에 하는데 야 어떻게 교육 과정을 짜고 교육 환경을 만들 수 있는데 교육 방법이 문제거든요. 온라인으로 교육을 어떻게 틀어만 되느냐가 아니라 온라인 교육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온라인 교육 방법도 또 만들었어요. 사이버대학에서. 그래서 온라인 교육, 프리러닝, 브랜드 러닝 이런 것들이 지금 일반 대학에서 막 얘기하는데 사이버대학에서는 이미 2001년부터 하고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이 증진됐다. 뭐냐면은 고등교육이 지금 고등교육도 그러지만 초중, 중등, 고등 여기에 다 지금 적용되잖아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강점이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우크라이나 얘기했는데 위기 대응의 교육 실현을 할 수 있는 모형이다.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라든가 천재지변 했을 때 옛날에는 교육 못해 학교 오지 마 휴교 딱 했는데 지금 휴교를 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문화를 누가 만들었어요? 사이버대학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굉장히 오수선했어요. 오수선해. 그러면은 그것을 교육을 제대로 할까? 어떻게 해야지? 학생들 관리는 어떻게 하지? 이런 것들이 우리 사이버대학에서 그런 원격대학에서 이런 모형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겠다. 교육이 질이 담보된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에 고등교육의 온라인 교육이 제대로 돼서 교육의 정상화를 시키는 최고의 공헌자는 누구다? 사이버대학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다. 사이버대학들 어떻게 하는가, 그 학점을 어떻게 관리하고, 학생들 어떻게 관리하고, 수업은 어떻게 관리하고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공헌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원격대학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이제 조사에 한국교육개발원은 KD에서 조사한 걸 보면 성인 학습자들이 한 74%가 성인 학습자들이 참여를 참가 희망을 원하는데 이 중에서 이제 비학위 과정도 많이 원하는데 대안적 학위 과정을 원하는 비율이 60%예요. 이렇게 이제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요. 또 사회적으로 보면은 고등교육의 학습자 유가 변화되고 있어요. 이제 대학 진학에 대한 것도 퀘스천도 있지만 일자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온라인 학습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오프라인 경계가 확실히 있는 것인가, 같이 병행하지 않는가, 또 디지털 문화가 확산되고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는 누가 해도 우리 사회는 친 온라인 교육 문화가 확산이 돼 있다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 이제 회장님 나오고 계시지만은 그 에듀테크 이 분야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왜 원대법이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비형식 교육 말고 형식 교육상에서는 세계적인 리더다 사이버대학이. 그래서 이제 K 디지털 고등교육 선도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대학 간에 협의가 돼야 된다. 철저한 협력이 돼야 된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 교육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평가 인증 기관이 있는데 이 고등교육 우리 평생교육법이 돼야 평가 인증제가 되는 거죠. 평가 인증제가 돼야 각각의 대학들이 제대로 학생 인재를 양성하고 제대로 우리가 진로를 개척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다음에 학생들의 권역 어떤 대학 지금도 그럴 거예요. 어떤 자격증은 사이버 대학이니까 안 된다, 된다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소진시킬 수가 있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보면은 입법, 사법, 뭐 행정 여러 국가기관들과 이게 뭐 여러 가지 평생교육에 대한 협약도 하고 또 장학도 받고 또 유학생 같은 거 이런 문제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제도적으로 원격교육법이 딱 되면 우리가 완전히 공신력이 있는 기관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이제는 각자도 생각하면 안 된다. 일반 대학, 전문 대학, 사이버 대학이 있는데 이게 교류가 안 되잖아요. 제가 회장할 때 굉장히 대기업 회장이랑 그때는 대기업 회장님, 전문 대학 회장님과 친해가지고 많이 만났는데 그래도 교류가 안 돼. 이제는 3일체가 교류해서 이 교류가 잘 돼야 협업이 돼야 정부에서도 많이 따요. 제가 정부에서 협업이 돼야 정부에서 많이 따요. 아까 뭐 19억 원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아니라 190억 원인데 1900억도 딸 수 있거든. 그 협업이 돼야 돼요. 그 협치가 되려면 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되죠. 그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6가지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우리나라 걱정이에요. 아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뭐 국가 경쟁력은 뭐 10위다, 또 무역은 뭐
뭐 8위다 막 이렇게 하는데 60개국 작년에 60개국을 조사해 가지고 거의 50위권에 들은 것이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거 뭐 혹시 아세요? 46위 한 것이 있는데 그거 알으면 제가 상품권을 드려야 되는데 준비를 안 했네. 대학 교육입니다. 대학 교육이 46위예요. 국가 경쟁력이. 이걸 교육부에서는 10위권 안에 올려야죠, 사실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대학은 대학 교육법이 있고 전문대학은 전문대학 교육법이 있어요. 원격대학이 원격대학 교육법이 있어서 각자 도생이 아니라 함께 협업을 해야 돼요. 이렇게 같이 협업되고 협치가 됐을 때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업될 수 있다. 그러한 정말 모나리자가 뭐가 있어야 돼요? 눈썹이 있어야 돼요. 모나리자 눈썹 같은 그런 정말 그 원대회법이 가세가 되면 국가 경쟁력이 더욱더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그냥 정신을 회장님 놓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골 인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